근데 요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지식산업센터의 신규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지역들을 보면은 과거부터 원래 공업지역으로 많은 기업이 배치되어 있던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지역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지구로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에 이제 들어가는 지식산업센터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였던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있었죠. 그래서 상가 오피스텔 한창 분양할 때처럼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광고도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를 부동산 투자로 보는 분들이 훨씬 많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실입주 관련 문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시던 분들도 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지,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문의들을 점점 많이 주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입주를 해서 사용하는 업무용 건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입주할 수는 없죠. 입주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본인 입주 가능한 업종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입주가 가능하겠으나 만약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일지라도 업무 지원 호실을 통해서 입주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가 가능한 업종 그리고 지원 호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들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건축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산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지법의 내용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일단 기본적인 입주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 시절부터 이제 줄을 이뤘던 제조업 당연히 입주가 가능하고요. 점점 산업이 발달되면서 지식 기반 산업, 정보통신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식산업센터도 제조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 형태의 업무형으로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도 입주가 가능하겠고요.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되겠고요. 오늘 안내해 드릴 부분이 바로 여기죠.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지원호실 용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당연히 기존에 입주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입주업체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추가로 입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의 업무하는데 방해가 되는 업종은 당연히 입주가 불가인 거고요. 첫 번째,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판매업은 일반 그냥 소매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은행 당연히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보험사도 들어올 수 있고요. 업무, 직무, 교육 관련된 이런 업체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의료 관련해서는 병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요. 판매업 같은 경우는 의료기 판매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제 의료기 제조업체가 입점을 한 경우에는 바로 지원시설을 통해서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정부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서 업무 보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요즘 말 많은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규제가 들어가고 난리입니다. 하지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받는 대출, 사업자 대출이죠. 사업자 대출은 아직까지 큰 규제에 대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일단 큰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기업이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했을 때 입주민이죠. 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기숙사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니면 오피스텔을 별도로 지어서 오피스텔이 같이 붙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다음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 제3호 및 제4호를 따르게 되겠고요. 만약 건축법상 제1종, 2종 근린생활에 따라서 면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이내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호실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상가죠. 보통 1층 내지 2층, 3층까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이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식당도 들어가고요, 편의점도 들어가고, 문구점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가고, 은행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뭐 약국도 들어가고, 이렇게 다양한 업종들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연면적 5만 평 이상이죠. 뭐 7만, 8만, 뭐 10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 지식산업센터들이 곳곳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게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들은 아예 상가도 굉장히 크게 잘 들어옵니다. 상가도 별도로 그냥 자체적으로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입주하고 있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요까지도 흡수할 수 있도록 상권을 흡수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영화관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볼링장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즘 지식산업센터 상가 중에 인기가 좋은 거 바로 스크린 골프장이죠. 실내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운동시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점, 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편의점이죠. 편의점도 지식산업센터의 지원호실로 입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형 공장,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한정적으로 도시형 공장을 설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별도 구역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업이 입점을 해 있으면 아래 지하층을 창고 용도로 배치를 해서 위에 있는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주 가능한 업종이 있고, 그 외의 업종들은 쾌적한 환경, 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곳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지원호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시설의 설치 가능 규모입니다. 말 그대로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호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지원호실도 그냥 마음대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상가를 좀 더 많이 넣는다, 당연히 뭐 수익성 면에서는 좋겠죠. 왜냐? 상가는 비싸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는 수도 있겠죠. 상가 건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의 4, 제4항이 되겠고요.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는 건물 연면적의 20% 범위 내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산업단지,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산업단지, 구로나 가산 디지털단지가 되겠는데요. 이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지원호실이 건물 연면적의 20% 이내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1층 내지 2층으로 상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니면 전면부 상가고 후면부부터 공장이 들어가는 호실들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을 보면은 수도권 내에서는 건물 연면적의 30% 범위 이내에서 지원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외인 경우에는 50%까지 굉장히 범위를 넓게 적용을 하겠습니다.